우리 사회 핵심 정치 현안들을 꿰뚫어보는 시간입니다. 장윤선의 이슈 토크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초대 손님은 양부남 민주당 법률위원장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아유, 여기까지 오시느라 너무 고생하셨어요. 오늘 광주에서 출발하셨다고요. 예. 얼마나 걸리셨어요? 광주에서 9시 48분 열차 타고 네. 인터뷰를 위해서 네. 열심히 왔습니다. 아이고. 네. 오로지 이슈 토크빅의 출연을 위하여 광주에서 여기까지 오신 이 정도 되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 박수 한번 주셔야 됩니다. 박수 저기 나가죠? 예, 감사합니다. 네, 아니, 정말 어렵게 저희 그 프로그램에 함께 예.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언론 보도를 좀 종합해 보면 예. 우리 양 위원장님 별명이 생겼습니다. 예. 명핵관 예. 그리고 이재명의 방패. 이제 예. 언론이 이렇게 쓰더라고요. 예. 어떻게 좀 마음에 드십니까? 저도 이제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네. 명실상부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 명과 네. 정말로 제가 핵인지 네. 그 실 네. 또 제가 그야말로 방패인지 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예. 정말 핵이 되고 네. 방패가 되도록 네.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죠. 이 정도가 되면은 하루에 한 번 이상 이재명 대표하고 통화도 하고 텔레그램도 하고 또 체리 따봉도 좀 받으시고 하셔야 되는데 실제 그렇습니까? 체리 따봉은 제가 뭔지 잘 모르겠고 아이고 예. 윤석열 대통령이 그 예.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보냈던 그 유명한 체리 따봉. 피로시 예. 뭐 횟수는 말하기 그렇고 네. 피로시는 언제든지 이제 전화도 하고 그렇군요. 뭐 텔레그램으로 네. 의사도 서로 주고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명핵관이 맞군요. 자, 그러면 명핵관 모시고 오늘 인터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권에 입문하신 지 한 예. 1년 정도 된 거예요? 1년이 아니고요. 네. 제가 작년 12월 달에 음흠. 민주당 대선 캠프에 네. 국민감정 법률지원단장으로 왔고 네. 그때는 제가 정치인이 아니었고 네. 금년 4월 말경에 제가 입당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입당을 했으니까 네네. 당원이면 정치인인가요? 다... 정치인이 기준이 당원이면 정치인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그 당직을 맡으셨으니까. 당직은 금년 9월 2일자로 맡았으니까 한 달이 안 됐네요. 지금 가만히 있어 며칠이 안 됐네요. 며칠 안 됐네요. 정치인 되신 지가 며칠이 안 된 분이세요. 예. 근데 원래 검사셨잖아요. 예. 35년? 검사 생활 27년 8개월. 27년. 연수원까지만 30년 했습니다. 30년. 예. 이제 30년 검사하시다가 예. 정치인 되셨어요. 예. 생활에 어떤 변화를 느끼십니까? 그 정치인 와 보니까요. 네. 완전 슈퍼을이에요. 슈퍼을. 슈퍼을. 예. 네. 그래서 제가 그 전에 검사로 살았던 삶에 대해서 네. 매우 반성하고 매우 뒤돌아보면서 네. 제 인간 스스로가 네. 바꿔지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 옛날에 매우 겸손해지고 네. 매우 친절해지고 사람들에 대해서 네. 특히 제가 옛날에는 예. 이렇게 무슨 업체에서 홍보 전화가 온다든가 네, 네. 무슨 휴대폰 바꿔라고 전화가 네, 네, 온다든가 네, 네, 그러면 네. 제가 대세고 바로 끊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제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고. 끝까지 들어줍니다. 왜 그러냐? 네. 제가 이 선거에 나와가지고 네. 우리 권리당원을 이렇게 전화를 드려요. 예. 전화를 10번 하면은 네. 전화 받는 분이 한 4명?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전화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알아서 제가 아주 크게 달라지는 게 이렇게 홍보 전화보다 끝까지 들어줍니다. 네. 이야, 양부남 검사님이 이렇게 달라지셨습니다. 정치하시면서. 예전 같으면 원하는 시간에 이 피의자 불러가지고 그렇죠. 조사하고 당신 죄가 이러니까 이렇게 처벌해라고 툭 이렇게 그렇죠. 했는데 이제는 그런 게 불가능해지신 거잖아요. 옛날 검사 시절에는 네. 제가 필요한 시간에 네. 조사받아서 불러서 제가 주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죠. 네. 그런데 이 정치에 나와서는 그렇게 해서는 완전 꽝입니다. 유권자, 당원이 오라는 장소에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언제든지 달려가서 무슨 말을 하든지 바른 자세로 앉아서 경청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 정말 큰 정치를 하실 분들은 진짜 이렇게 밑바닥에서 민심을 들으면서 국민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삶으로 체득하지 않으면 위로 갈수록 실수할 가능성이 그렇습니다. 높다. 저도 이걸 느끼면서 정치인은 꼭 이게 필요하구나. 이게 그래야 귀가 열리고 생각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정말로 국민들의 뜻을
형식적이 아니라 네. 전 인격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 내가 그걸 느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 훈련 과정이 예. 꼭 필요하다. 필요하다. 예. 경청하는 것, 뭐 이런 게 꼭 예. 필요하다. 이런 많이 말씀. 웃어야 돼요. 많이 웃어야 나 돼요. 검사들이 많이 안 웃었습니다. 많이 웃어야 돼 이거 잡혀서. 네, 인터뷰도 많이 웃어야 됩니다. 인터도 많이 웃어야 되죠. 네, 그리고 국민 여러분 웃으면 복이 옵니다. 웃으면 복이 옵니다. 네, 웃어야 됩니다. 많이 웃읍시다. 네. 예. 지금 광주 서울 지역위원장, 서구을 예. 지역위원장에 출마한 상태세요. 예, 예. 원래 지난 7월에 경선 예정이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그렇습니다. 있습니까? 우리가 전당대회를 8월에 했잖아요. 네네네네. 전당대회를 치르기 전에는 네. 우리 민주당 지역구 200 몇 개 겁니다. 250 몇 개. 그럴 제가 것 정확하지는 그 정도예요. 네네네. 그 지역구를 전부 정리를 해서 네. 지역위원장을 다 임명을 해야 됩니다. 있던 지역위원장도 새로 만들기도 하고. 그런데 그 차원에서 이제 저희 지역구 지역위원장이 비어서 네. 거기다 응모를 했고 원래는 7월 달에 네. 지역위원장을 정하기로 돼 있어요. 네. 지역위원장 방식은 응모자 중에서 누구 한 명을 단수로 정할 수도 있고 네. 경선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걸 우리 3개 지역 전국에서 광주, 서구을, 전주, 안성 네. 3개는 전당대회 끝나고 당 대표, 당의 전열이 가다듬 후에 네. 시기와 방식이 결정했다 했는데 아직까지도 시기와 방식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군요. 장기전으로 돌입했어요. 지금. 그러면 안 되죠. 뭔가 빨리 결정을 내려야 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가 뭔가 일정을 빨리 잡아야 되겠다. 안 그러면 큰일 나겠다. 제가 네. 당에 들어가서 보니까 지금 당의 사정상 네. 지역위원장에 대해서 언급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요? 그보다 현안이 더 많고 그렇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지역위원장 선거는 네. 권리당원만이 투표권 있습니다. 권리당원인데 저는 권리당을 만드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제 내려가서. 정말요? 예, 그러네요. 얼마 되질 않았으니까. 권리당원은 6개월 동안 회비를 내야 됩니다. 네네네. 당비랑 예. 없죠. 저 관주 2달 됐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기존의 권리당을 저 찾아서 열심히 저를 세일하고 있습니다. 싼값에. 그렇군요. 저를 좀 사가라고. 그렇군요. 예, 예. 예. 지금 그 양분함 세일즈 세일하고 있습니다. 예, 열심히 하고 계시다. 그 당의 현안이 굉장히 많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것입니까? 이재명 대표의 문제를 당의 현안으로 볼 것인지 네. 개인의 상황을 볼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정확하게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포함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걸 떠나서도 현재 우리 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죠. 네. 우선 좀 그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현안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송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죠. 예, 백현동, 대장동, 성남 시민구단 문제, 변호사비. 그리고 변호사비 대납 문제, 뭐 아드님 문제까지, 그리고 카드, 법카 문제, 기소된 사건. 뭐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은데, 뭐 위례 신도시까지요. 예. 근데 이거를 지금 법률위원회에서 다 지금 핸들링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렇지 않고 법률위에서 어떤 걸? 법률위원회 차원에서 이 대표의 어떤 사건에 대해서 서포팅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대표 자신이 선임한 변호사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고 현재까지 대표께서 당에서 우리를 지원해달라 이런 요구는 안 하셨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늘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대표의 언론 그 인터뷰는 아닌 것 같고 그 보도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내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맞습니다. 당은 철저하십니다. 당은 뭐 민생 중심으로 합시다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전직 검사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꼭 여쭤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과거에 한 정치인을 향해서 이렇게 맹렬하게 검찰이 수사했던 적이 있나요? 제 기억은 없어요. 제 기억으로는 이렇게 한 정치인에 대해서 융단 폭격을 하듯이 그것도 장기간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한 사례는 제 기억이 없고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지난번 조국 장관 했던 사례가 이제 오버랩이 됩니다. 그때 조국 장관 때도 조국 장관 본인, 배우자, 딸에 대해서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재명 대표 본인, 배우자, 아들. 그러네요. 그 비슷한
사례이지 않냐 네,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사실 이제 국민의힘이 고발한 사건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예, 그리고 예. 선거법의 공소시효 때문에 우선 법인카드 문제를 예, 예. 먼저 기소를 하고 이제 추가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검찰이 예, 예. 밝히고 있는데 검찰에서는 수많은 압수수색을 통해서 상당한 예. 자료를 확보했기 때문에 재판에 가도 이길 수 있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연일 이제 공세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예, 예. 자, 하나하나 좀 뜯어보면 우선 그 법인 카드 문제 이것은 이제 기소가 됐으니까요. 예, 예. 법원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법인카드 문제는 네, 현재 그 배모 씨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분만 기소가 됐어요. 네, 그리고 이제 김혜경 그 여사. 사모님은 예. 기소가 안 된 상태죠. 예, 예, 기소가 안 된 상태 때문에 예. 기소 여부를 보고려 판단해야 될 것 같고 음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아직 네. 기소는 안 된 상태입니다. 네, 우리가 기소된 사건은 예, 아직은 딱 한 건 허위사실 공표, 네, 그 두 개의 범죄 사실에 예. 기소가 됐죠. 예. 이 허위사실 공표 문제도 사실은 작년 국감 때 예. 경기도지사 자격으로 국감에 출석해서 한 얘기가 문제가 됐던 거잖아요. 이를테면은 그렇죠. 예. 대장동과 백현동 두 가지 건인데 이제 거짓말을 그렇죠. 했다는 예, 겁니다. 예. 그러니까 김문기 예. 저 처장을 알았냐 몰랐냐, 예. 알았는데 몰랐다고 거짓말한 거 예, 아니냐라는 예. 것이고 이 문제는 우선 거짓말 가지고 처벌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문제가 됐던 게 고발이 됐던 게 범죄 사실 세 개 있습니다. 네, 경기도 국정감사장과 네, 그 어느 언론사에 나가서 네. 했던 발언이 예, 예, 본인이 당선되기 위해서 예, 허위사실을 이야기했다. 예, 라게 했는데 예. 뭘 허위사실 이야기했냐. 예,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예. 그 당시 성남시 의원들이 민영 개발에 대해서 예. 공영 개발에서 반대했다. 예, 예. 그것이 한나라당 이 정책이 아니었냐. 예, 예. 근데 이건 검찰이 기소 안 했어요. 기소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네, 하나는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서 예. 이재명 대표께서 예, 국토부에서 예, 관련 법의 의무 조항을 거론하면서 예. 협박 직무유기로 하겠다라고 협박을 협박의 받았다. 뉘앙스를 예, 받아서 예, 내가 그동안 안 해주다 해준 거 예, 아니냐. 예, 예, 요 말을 했고 예. 요걸 제가 된다고 기소했습니다. 예, 예. 또 하나는 성남시장 시절부터 김모 씨하고 이렇게 업무적으로 다 알고 있었는데 예. 방송에서 나갔을 때 몰랐다. 내가 성남시장 시절에는 고 김 씨의 존재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다가 도지사가 당선되고 나서 공선법으로 기소가 돼서 대장동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 연결해달라 했을 때 김모 씨 연결받아서 안 것이다. 내가 거짓말할 필요가 뭐가 있냐 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네. 아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봤을 때 당신은 성남시장 시절부터 김문기의 존재와 역할을 알고 있었다. 네. 근데 거짓말했다라고 이제 기소가 됐어요. 네. 요 내용을 뜯어보면은 첫째 백현동의 용도 개발 관련해서는 네. 국토로부터 강제조항, 의무조항을 거론하면서 협박, 직무유기가 운운됐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첫째 그런 내용이 있어서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직원의 진술이 있습니다. 아. 또 그 당시 그런 분위기에서 이걸 취재하려 했다는 예. 모 신문사 기자의 진술서가 있습니다. 예. 또한 그동안 반대했던 이재명 대표가 갑자기 선회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런 거 종합했을 때는 죄가 안 된다. 아. 저는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 있게 무죄다. 무죄다. 예. 그다음에 성남시장 시절에 예. 고 김아무개가 생각이 안 났다 예. 하는 것도 검찰의 주장처럼 예. 여러 가지 정황에 비춰서 생각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났다고 한다면은 예. 공선법으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을 때 자기 휴대폰에서 그 사람 직접 전화하면 되죠.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예, 예, 그것 예. 때문에 이거 대장도 누가 잘 알지? 예, 뭐 소개시켜달라고. 소개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되지 않고 특히 공선법상에서는 상대방을 낙선시키기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제한이 없어요. 네. 뭘 해든지 제가 돼요.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 공표하면. 그러나 내가 당선될 목적으로 네. 허위사실 공표 행위가 제한됩니다. 모든 게 되는 그때 예를 들어 내가 그거 다 외우지는 못했어요. 네네네. 근데 그 중에 끝털이 뭐 행위, 직업, 나이 뭐 이런 것 경력, 예, 행위가 경력, 행위, 예. 행위, 행위. 예. 행위가 있는데
이번에 썼던 공소장을 보면은 네. 누구의 행위에 관해서 허위했다는 표시가 안 나와요. 아. 그러면 내가 뭔가를 기획하지 못했다는 게 과연 행위인가? 구성 요건적으로. 네. 제가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사실적인 것에서 평가를 이야기하시고 네, 네. 지금 말씀드린 것은 법률적 구성 요건에 이 해당이 되겠는가? 내가 나의 기억을 그대로 이야기한 건데 네, 네. 그래서 구성 요건도 문제가 되고 또 하나 기억을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나는 기억을 못했을 뿐이지 네. 허위사실이 말하는 게 아니다. 나는 기억을 못했을 뿐이다. 인간의 기억이라는 그렇게 주관적인 영역인데 그렇죠. 예. 네가 기억을 했냐 안 했냐를 어떻게 하냐 맞습니다. 이것입니다. 그 굉장히 오래된 쟁점인 것 같아요. 예. 옛날부터 뭐 예. 재벌 총수들이 기억이 예. 나지 않습니다. 뭐 예. 이거 가지고. 예. 그래서 저도 그 제가 방금 말씀드린 몇 가지만 체크를 해본다면은 네. 법원에서 승산이 있다.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 사실상 지금까지 제기된 여러 가지 소위 국민의힘에서 예. 지적하는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가장 이 건은 조금 위험할 것 같다. 이 건은 조금 불안하다.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저는 우리 장관님 말씀 사법 리스크라는 표현을 잘 안 씁니다. 사법 리스크가 아니고 예. 이 정치 탄압입니다. 정치 탄압이다. 예. 정치 탄압. 예. 그런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네.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 수사기관이 네. 일체의 사적 동기나 사심이 없이 법리와 증거에서 판단한다면 저는 다 방어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 이재명 지사가 호주머니 1원 원장 챙긴 게 없거든요. 천천히 명랑 번이봉이 하나 없어요. 네. 황무지 같은 네. 지방행정, 열악한 지방행정에서 적극 행정을 펴서 네. 시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올 세금을 아껴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법리를 한다면 저는 다 막을 자신 있어요. 그러나 네. 그렇지 않고 결론을 정해놓는다든지 네. 어떤 사적 동기를 가지고 수사를 한다면 우리는 막을 길이 없죠. 법원에 가서 네. 사법법 국민을 믿고 재판에 임할 길밖에 없죠. 그렇군요. 네. 지금 그 성남 그 시민구단과 관련해서도 지금 제3제 뇌물죄로 그렇죠. 이렇게 이제 기소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오고 기소기는 송치를 했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되는 겁니까? 지금 예. 우리 정 기자님께서도 뭐 기자생 알겠지만 제3자 뇌물 수수자를 이해가 잘 갑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포괄적 뇌물죄 뭐 이러면서 이제 박근혜 굉장히 대통령, 어려운 건데 이 사건은 두산이라는 회사에서 네. 성남 FC에 50인가 55억 돈을 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돈이 이재명 지사 호주머니로 들어갔는지 수사해봐라. 이게 처음 고발이 그렇게 됐어요. 네네네. 열심히 수사했죠. 지금 4년간 수사했습니다. 4년이나 수사를 했습니까? 4년 수사했어요. 명짤 뭐 죽어요 그 사이에. 네. 4년 수사했어요. 예. 그런데 수사를 해보니까 이재명 대표 호주머니로 1원도 들어간 게 밝히지 못했어. 그래서 작년 9월경인가 네. 이제 무혐의가 된 겁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금년 1월 초에 예. 고발한 사람이 이의제기를 했어요. 예. 이의제기를 했어. 더 해봐라. 더 했어. 더 털어라. 더 털어라. 예. 더 털도 안 나와. 예. 이재명 예. 대표 호주머니로 들어간 게 안 나와. 예. 그래서 경찰이 예. 다시 아마 무혐의로 보냈을 겁니다. 네.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아마 이렇게 됐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 검찰이 다시 수사질을 하죠. 네. 열심히 수사질을 했어. 예. 그 사이 변수가 뭐가 있었어요? 정권이 바뀌었어. 정권이 바뀌어서 열심히 수사를 해서 예. 이제 이번에 경찰이 수사를 해가지고 네. 기소 의견으로 검찰을 보냈죠. 네. 보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한 게 아니고 검찰이 지시한대로 했다고 이야기했죠. 맞죠. 제가 그게 언론이 그게 나는데 네. 그래서 경찰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만드는 죄명이 예. 제3자 뇌물 수수다. 예. 이재명 대표가 돈을 안 받았어도 두산이 돈 받은 것이 제3자 뇌물 수수다고 했어요. 네. 여기서 제가 몇 가지 쟁점을 말씀드리면 네. 형법 130조가 제3자 뇌물 수수자입니다.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네. 그 대가를 지가 받은 게 아니라 어디다? 제3자에게 주게 한 거. 예. 구조가 이렇게 된 겁니다. 예. 지가 받으면 뭐예요? 단순 수뢰죄. 단순 수뢰죄죠. 예. 제3자고 내가 이 공동체면은 지금 언론에서 그걸 헷갈리더라고요. 네. 이 공동체 아니냐. 이 공동체면은 자기가 받은 거예요. 단순 수뢰죄가 되는 거예요. 제가
공무원에서 일을 하면서 뇌물 받은데 네. 우리 장 기자님하고 이 공동체인데 장 기자 네. 졸업하면 내가 받은 게 똑같은 거예요. 단순 수뢰죄. 네. 제명이 뭐가 어필이 쉽죠? 단순 수뢰죄가 어필이 쉽죠. 제3자 네. 뇌물수수죄가. 네. 네. 그게 안 된 거 제3자 뇌물수수죄인데 여기서 네. 그러나 제3자 뇌물수수죄가 되려면은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돼요. 부정한 청탁. 단순 수뢰죄하고 틀리는 게 네. 단순 수뢰죄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직무의 대가로 돈을 받으면 금전을 받으면 되고 예. 제3자 뇌물수수죄는 부정한 청탁을 받아야 돼요. 구성이 엄격하죠. 네. 엄격하게 구성이 돼 있어요. 네. 네. 그러면 부정한 청탁이냐를 보자 이것이죠. 네. 두산이 성남에다가 땅 3,000평 샀죠. 네. 뭐 하려고 샀죠? 병원 지려고. 병원 지려고. 병원 지려 땅 샀는데 분당 서울대병원도 들었지. 차병원도 들었지. 그 장사 되겠습니까? 안 되지. 병원 안 줘. 그러면서 뭘 요청하죠? 상업 용도로. 상업용 바꿔줘라. 네. 그거 뭐 한다고? 기업을 유치하겠다. 기업을 유치하겠다. 기업을 유치하면은 성남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뭐 인구도 많아지고 세금도 본사에 많이 세금 넣고. 내잖아요. 네. 성남에 네. 세수가 늘어나면은 그렇죠. 그 세수가 누구예요? 성남 시민한테 시민들에게 가죠. 돌아가죠. 또 기업 입장에서 됐습니까? 예. 자기들도 이득이 되죠. 이러한 부탁 자체를 우리가 부정한 청탁으로 보겠냐 이겠습니까? 부정한 청탁이라는 것은 불법, 부당한 겁니다. 네. 그건 불법하지도 않아요. 예. 내가 신청을 받고 한 거 부당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신의 성실한 사회상규도 어긋나지 않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예. 이게 저쪽 국민에서 박근혜 사건, 대통령 사건을 예. 미르 K 스포츠 근데 재단하고 똑같다라고 완전히 주장을 틀리죠. 합니다. 완전히 틀려요. 예. 첫째, 그 모 재벌 총수했던 부탁이 되는 게 뭡니까? 네. 승계작업 구조죠. 예. 자기 돈을 들여서 3세 승계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예. 계열사에 대한 지배권을 예. 장악하는 것이죠. 네. 그것이 그것은 부탁 그것은 자체로 부정한 청탁. 부탁 자체로 돼요. 음흠. 쉽게 말하면 경우에 안 맞는 거야. 어려운 말로 신의 성실이나 예. 사회성이 맞지 않아. 자체가 부정한 청탁인데 네. 두산의 선거하고 똑같이 비교하면 안 되지. 또 하나는 네. 성남 FC는 예. 옛날에 통일교에서 일화였어요. 예. 일화였는데 예. K리그에서 제일 1등을 했어. 예. 이제 기업이 이 스포츠 재단 운영 못합니다. 돈 안 되니까. 예. 없애려니까 어떻게 했어요? 시민들이 나섰죠. 시민들이 맞았어. 예. 근데 그래서 시민구단이 된 시민구단이요. 거죠. 예.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런데 미르는 옛날부터 있었습니까? 아니죠. 그 최순실 게이트 돈 때 받으려고- 돈 받으려고 돈 만든 받으려고 거죠. 네. 아, 그러니까 설립 목적 자체가 설립 목적 자체가 다른 틀리지. 거네요. 다른 거죠. 예. 그리고 돈이 어떻게 썼습니까? 네. 미르하고 최씨를 홍고 여기를 어디로 썼어요? 시민들에게 운영비로 썼잖아요. 예. 운영비만큼 예. 성남시 세금을 안 낸 거예요. 질과 네. 양에 차에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것이고 예. 이것을 같이 혼재시킨 것은 아하. 국민을 호도시킨 거예요. 아, 그러네요. 지금 오늘 양부남 위원장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정말 명쾌하게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뭐 여러 가지 방송 토론 패널들이 나와서 이제 국민의힘 얘기를 들어보면 예, 예. 이거 뭐 미르 K 스포츠 재단하고 똑같은 거다. 그때도 박근혜 대통령이 일전 한 푼 챙기지 않았지만 이거를 그 포괄적으로 적용을 해서 제3제 뇌물 수수로 처벌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똑같이 처벌받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이해가 역사적인 예, 역사적인 맥락 너무 쉽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요. 예, 예. 아 이게 이렇게 다르구나라는 예. 걸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무릎을 치면서 아하 그렇구나라고 이제 이해를 하고. 이 동네 아주머니들한테 얘기하실 것 같아요. 야, 이게 사실은 이런 거래. 또 부연을 하면은 네. 부연을 하면은 제3자 뇌물수수자인데 성남 FC 구단주가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시장하고 FC하고 제3자입니까? 뭐 제3자가 아니죠. 그리고 지금은 네. 또 바뀌었잖아요. 구단주가 그러면. 그렇죠. 근데 네. 그건 지엽적인데 제가 가장 큰 것은 부정한 청탁으로 볼 수 있겠는가. 음흠. 뭐 삼성이 뭐 재벌이 붙어있던 거하고 똑같이 보면 안 된다. 아, 근데 FC하고 K비르도 똑같은 예. 평면으로 보면 안 된다. 아하, 이거지. 그렇군요. 그러면 사실상 이게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의 정치인의 그 정치 활동을 막기 위해서 검찰이 그럼 정치하는 겁니까? 그래서 그게 안타까운데 네. 저도 검사 출신으로서 이런 말을 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게 사실인데 네. 검사를 오래 했던 제 입장에서 네. 이 사건에 네. 성남 이제 표면에 드러난 거니까 성남 FC 사건하고 네.
이번에 허위 발언했다는 걸 두 건을 봤을 때 실체에 있어서 실체에서 과연 그게 기소가 되겠는가 법률가라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에 있어서 정치적 목적 하에 네. 수사가 이루어진 거 아니라는 그 의구심을 떨쳐볼 수가 없고 그러니까 비춰진다 이것이죠. 정의는 진짜 정의로 해야 되지만 정의를 보여야 된다는 게 우리 법원이잖아요. 네. 이것뿐만 아니라 내용면에서 그렇고 네. 절차적으로 보자 이것이죠. 절차적으로. 네. 과연 최근에 이런 수사들이 공평한가? 특히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네, 주가 조작 그리고, 사건하고도 공평을 많이 봅시다. 비교합니다. 예. 첫째, 우리 방금 말씀하신 대로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관련해서는 지금 9개월이 되도록 네.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수사 안 하고 있어요, 검사가. 한지 모르겠어요. 뉴스에는 안 나오고 있어요. 네. 내부 하원에 예. 아침 일반 시민들은 수사한다는 소식을 못 들었어요. 네. 한 번도 검찰이나 경찰에 우리 김건희 여사가 나간 적이 없습니다. 네. 다 서면 조사. 네, 우리 김혜경 여사는 어떻습니까? 예. 경찰에서 조사받았고 네. 검찰에서 조사받았어요. 예. 김혜경 여사가 받는 혐의가 뭐죠? 경선 과정에서 네. 정치인 경선 부탁하면서 네. 3명에 2만 6천짜리 7만 8천 밥 사줬다는 게 기부해 놓은 거고 법인카드 180 얼마예요. 예. 그 돈이 그 사안이 더 큽니까? 주가조작 사안이 더 큽니까? 주가 조작 사건이 훨씬 크죠. 대중에 끼친 그렇죠. 피해도 엄청나요. 그건 제가 더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쪽은 출석 조사를 받았어요. 네. 또 하나 경선과 대선 과정에서 우리 쪽에 이재명 대표 말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소가 돼서 수사가 돼서 이제 기소가 돼버렸습니다. 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네. 저희들이 고소해 놓은 게 있습니다. 허위사실 공표죄로. 예.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도. 그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했었잖아요. 최근에 고발한 거 말고 그 전에 우리가 대선 과정에서 고발한 게 있습니다. 네. 허위사실 공표죄. 최근 거 말고 후보 그렇죠. 시절에. 후보 시절에도 그 수사가 어떻게 된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검찰이 전화를 좀 해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되고 있는지. 뭐 받지도 않겠죠. 받지도 않겠지만. 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형평이 지금 제가 수사가 어떻게 되고 이제 모른다는 이야기는 그냥 모르는 겁니다. 지금 우리한테 알려준 것도 없고. 근데 어떻게 아마 사건 종결은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대통령은 내란 외환죄를 뭐 소출할 수 없지만 수사는 할 수 있거든요. 네. 대통령의 공소시효 남아 있습니다. 지금 5월 9일 날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공소시효가 2달이 이제 지나간 것이고 대통령을 그만두고 나면 4개월이 남아요. 그 수사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있고 또 하나 공평에 있어서 봅시다. 네. 성남 FC 사건 이걸 만약 우리가 기소를 한다면은 대한민국에 이재명식 적극 행정을 펼친 모든 지자체장들은 수사 대상에 올라야 됩니다. 왜 이재명 대표만 갖고 수사를 합니까? 왜 공평하지 않다는 거죠. 그 또 절차적으로 봅시다. 수사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 자꾸 노아를 소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범죄사 3개에서 2개는 서면 조사 끝났어요. 마지막 고 김모 씨에 대한 사건에서 검찰에서 서면을 보냈습니다. 서면 준비 중에 이제 전당대회 치르고 그러다가 이제 다시 바꿔진 거 나오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검찰이 처음부터 꼭 불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다면은 서면을 한 번 했어야지. 검찰도 제가 볼 때는 서면 조사로도 가능하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또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게 합리적이에요. 왜? 이재명 대표가 했던 말은 다 녹화가 돼 있어요. 그거 보고 판단하면 돼요. 굳이 부르지 않더라도. 그런데 9월 9일이 공소시효 만료고 그 주가 추석이지 않습니까? 그거 왜 부르라 했겠습니까? 불러서 망신 주려고. 사진을 크게 찍어가지고 그러면 사모님도 부인도 사진 크게 찍고 대표도 사진 크게 찍어가지고 그것을 추석 밥상에다 올려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제로 검찰이 그렇게 생각했나 보니 나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다 이것이지. 정치적 의도가 있다. 의도가 있다. 근데 저는 이제 이게 검찰이 뭐 순수하게 생각해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이재명 저는 정치적 의도를 꼭 했다가 아니라 그렇게 비춰지더라 이거죠. 비춰지더라. 근데 저는 이제 뭐 이런 것도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이를테면은 국민의힘에도 이제 검사 네. 출신 정치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권성동 원내대표도 네. 그렇고요. 이게 보면 약간 이제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 찍는 발언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뭐 도적이라는 표현,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은 좀 과도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도저히 협상이나 협치의 파트너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저런 말을 할까? 그럼 법률가들이잖아요. 김기현 원내대표도 그렇죠. 그렇고. 예, 예. 그런데 이분들이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은 어쨌든 뭐 정치적으로 좀 낙인을 찍어놓고 계속 수사해서 뭐라도 나오면 그러면 기소해서 처벌하겠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도 마찬가지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저도 이야기 네. 저 언론에 접했는데 네, 한동훈 장관 이야기처럼 네, 그 무슨 당 대표가 되면은 죄를 덮어라 네, 그런 예, 비슷한 덮어달라는 이야기인데, 거냐. 예, 예, 근데 예. 우리는 죄 덮어달라는 소리 할 생각도 없고 네,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죄가 있으면 처벌받고 조사받아야죠. 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 그런 우리 수사가 과연 공정하냐는 의문이 있고 네, 또 하나는 그런 표현을 한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야당의 대표, 그것도 당원과 시민의 압도적 지지율을 받은 야당의 대표입니다. 또한 지난 대선에서 비록 패배를 했지만은 국민으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았던 야당의 국회의원, 의원, 정치인이죠. 네. 이런 사람이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은 매우 무례한 거 아닌가. 아, 무례하다. 예, 이 무례라는 것은 개인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무례를 떠나서 네. 이 사람 지지했던 국민에 대한 무례 아닌가. 나는 그 생각이 들고 네. 권성동 의원이 정적을 죽이는 게 아니라 도적을 잡는다고 표적을 하는데 잡는다. 예. 그 표현도 매우 정제되지 않는 금도를 넘은 표현 같다. 예. 그런 예. 생각이 듭니다. 네. 음. 그 한동훈 장관 얘기 조금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뭐 자료를 이제 조사해 보니까 2003년 대선 자금 수사 때 예, 예. 그때 우리 그 양분남 위원장님하고 거의 예. 막내 검사로 한동훈 예, 장관이 예. 결합을 했었더라고요. 예, 예. 근데 그 시절의 한동훈 예. 그리고 지금의 한동훈 좀 뭐 약간 격세지감 같은 걸 좀 그렇죠, 느끼십니까? 그렇죠. 예, 어떠십니까? 우리 한동훈 장관은 네, 첫인상이 어떠셨어요? 예전에? 예, 스마트해요. 제가 만난 어. 많은 후배 검사 중에서 네. 한동훈 장관만큼 똑똑한 사람 못 봤어요. 일을 잘합니까? 일머리가 일 잘합니다. 훌륭합니까? 아주 스마트한 사람. 제가 대선 왜 공부는 잘해도 일머리가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공부도 잘하고 일도 잘합니다. 한동훈 장관은 제가 공부도 잘하고 대선 때 예. 모 기업에 대해 수사를 했는데 네. 그 제가 전부 압수수색을 해서 지금 현장에 가서 네. 그래서 예상 지도를 그렸죠. 어떻게 풀 것인가. 공인의 회계사에 대해 문제를 냈는데 못 풀어요. 한동훈 장관 불렀죠. 네. 금방 답을 내더라고요. 제가 그때 보고 이 친구 그냥 스마트하다. 예. 굉장히 영리하다 생각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기업 수사니까 예. 기본적으로 이제 회계장부를 쫙 보고 뭐가 금방, 어디에 금방. 뭐가 아주, 문제가 있는지를 확 예. 파악을 해야 되는데 공인회계사를 불러서 했는데 못한 거예요. 못한 것은 한동훈이에요. 근데 한동훈이 해버린 거예요. 예, 머리가 너무 좋아요. 아주 수사에 탁월한데 그 시절이 2003, 4년인데 네. 19년이라는 세월이 적은 세월이 흘렀지만은 이렇게 신문이 변하고 정치적 이념이 네. 이제 변할 줄은 몰랐죠. 네, 네. 몰랐는데 지금의 한동훈 장관을 보면은 그 시절에 우리가 같이 수사할 때에 비해서 인간적인 면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인간적인 면이요? 예. 뭐 그때 많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네. 그때와 비교했을 때 예. 좀 많이 인간적인 면이 없어진 것 같고 나도 약간 무서운 느낌이 섬뜩한 이게 대정부 진료 답변하는 모습이라든지 어떤 측면에서 꼭 그렇게 느끼셨습니까? 어떤 게 굉장히 딱 그냥 걸리셨습니까? 꼭 집어서 말하긴 하는데 네. 느낌이 네. 그 2003, 4년에 그때 우리가 같이 수사할 때 받았던 이미지하고는 좀 무서운 느낌도 들고 네. 약간 좀 인간적인 정이 좀 없어졌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군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기자적인 기자의 저널리스트의 관점에서 한동훈 장관을 볼 때 대정부 질문 또는 인사청문회 그리고 국회 법사위에서 하는 태도를 보면 이건 싸우자는 거지. 이게 뭐 이렇게 어떤 내각의 어떤 국무위원으로서 본인이 맡은 이 법무 사법 행정에 대해서
국민께 보고하고 설명드린다는 입장이라기보다는 민주당 국회의원들하고 본인이 맞짱뜨고 한판 뜨자. 저도 그런 느낌이 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런 느낌이 저에게 네. 좀 무섭게 느끼더라고요. 섬찟하게. 제가 보기에는 지금 보면 한동훈 장관이 뭐 이른바 소통령이라고 불리면서 실제로 뭐 너무 많은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일종의 뭐 이제 인사 자료, 그러니까 그렇죠. 공무원들의 검증단, 인사검증단도 거기로 넘어갔죠. 그리고 이른바 이제 시행령 통치라는 방식 전부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그 제가 그 한동훈 장관 취임 초에 그 민주당의 뭐 의원을 만났는데 아유 이렇게 인사정보 관리를 다 하면 우리도 줄 서야지 이렇게 농담을 그렇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모든 권한이 정보가 모이기 때문에 이게 대단하게 큰 권력이다.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장관에게 왜 이렇게 많은 권한을 주는지 모르겠다. 이런 진단도 나왔었거든요. 당연히 그런 진단이 나오죠. 실제로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유력한 차기 주자가 될 수 있을까요? 물론 이제 조사에는 그런 게 나오긴 합니다. 지금 차기 주자 2등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격세지감을 느끼죠. 아니 근데 그 검사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하고도 친하게 지내셨다는 그렇죠. 보도가 있었습니다. 지금 1년 후배이신 거죠, 윤석열? 1년 후배인데 네. 윤석열 대통령하고도 제가 같이 근무했고 네. 이제 한동훈 장관하고 근무한 시기죠. 우리가 대선자금 수사. 네. 기업이 정치에 거액의 정치자금을 주는 네. 그런 잘못된 관행을 이 수사 끊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제가 우리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 팀이 돼가지고 그래서 수사를 잘하신 분입니다. 성격이 호방하고. 네. 그래서 우리 둘이 한 조가 돼서 풀리지 않는 사건을 우리가 많이 풀어서 많은 기여를 했어요. 그 우리 저 양부남 위원장님께서 기억하시는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검사 시절의 일화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일화는 제가 대선 자금 수사할 때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사람이 호방합니다. 네. 호방하고 저는 지금은 정치인도 그렇지 않은데 검사는 제가 약간 까칠했어요. 검사 시절에 약간 까칠했어요. 그래서 예민하시고 예민하고 그래서 우리 대검 중수비 조사받으려는 국회의원들이 저한테 조사받을 괜히 꺼려했어요. 까탈스러우니까. 그래서 이제 둘이 수사를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딱 그렇죠. 저도 그럼 당신 양부남 검사한테 보낼까? 그럼 아닙니다. 여기서 받겠습니다. 그냥 계속 하시죠. 뭐 그런 말도 하고 그럴 정도 우리가 서로 호흡이 잘 맞았죠. 호흡이 잘 맞았고 제가 구성 고등검사장을 하다가 사표를 쓴 날, 사표를 쓴 그 다음 날 아침에 너 저하고 1시간 정도 통화를 했죠. 본인이 나한테 전화를 해서. 그래서 전화가 왔습니까? 전화가 와서 앞으로 이제 검찰이 어떻게 나갈 것인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때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총장했고 또 본인이 총장 그만두고 정치한다고 이렇게 전국을 돌아다닐 때도 저하고 통화도 한 번 적이 있고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또 가는 길이 다르니까 제가 지금부터 진중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너무 진중하고 하지 마시고. 재밌는 질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검사 시절에 호방하고 잘 지내셨는데 자 지금 취임 120일째 맞는 대통령이고 지금 뭐 유엔에 가서 연설도 하시고 자 지난 120일간의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대통령으로서는 잘했다고 보기 어렵다. 아쉽지만 수업이 안 된 대통령이다. 수업이 안 된 대통령이다. 어떤 의미십니까? 이렇게 뭔가 언론과 국민, 야당을 향해서 귀도 크게 열고 가슴도 열고 그리고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원사이드 지금 정치가 되고 있지 않는가. 특히 야당과에 있어서도 이런 수사 이런 게 집중하지 말고 야당과 손을 잡고 민생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해야 되는데 그런 면도 부족한 것 같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외교적으로도 가서 아마추어적인 그런 게 나타나고 또 지난번에 그 교육 아동 뭐 5세인가? 만 5세 취학 연령 인하 그러다 갑자기 취소한 것처럼 느닷없이 취소한 것처럼 어떤
대응이 없는 졸속 정책, 네. 특히 인사에 있어서 예. 검찰 공화국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는 총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총장이 아니니까 좀 널리 인지를 써야 되는데 인사에 있어서 공정화 상식을 어긋난 기준, 친분과 능력을 혼동하는 인사 기준 이런 것이 복합돼서 네. 대통령 서서 앞으로는 잘하길래 기대해서 이야기인데 네. 현재까지는 예. 기대 미만이다. 아, 좋은 점수를 주기 어렵다. 어렵다. 예. 실제로 권력의 길목마다 검사들이 지키고 있어서 최근에 이제 언론 칼럼니스트들이 뭐라고 쓰냐면 이게 뭐 대검 용산 분실이냐 예. 이런 비판도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평소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뭐 후배시고 하니까 스타일을 잘 아실 것 같아서 제가 여쭙고 싶은데요. 이대로 5년 가실까요? 아니면 어떻게 본인의 태도를 좀 바꿔서 국민들에게 좀 다가가는 그런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는 집단은 검찰입니다. 네? 검찰. 가장 신뢰하고. 네. 가장 신뢰하는 게 검찰이라는 조직이고 네. 검찰 구성원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럼 검찰 엘리트주의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본인이 평생 검사했으니까요. 평생 검사 출신이니까. 검사를 그만두고 나서 네. 실제로 정치권에서 정치를 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지금까지 접했던 모든 사람들이 검사죠. 그러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의식 구조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예. 제가 볼 때는 크게 바꿔지지 않을 것이다. 바꿔질 만한 외부의 어떤 환경적 요인, 네. 바꿀 수밖에 없는 환경 요인이 조성되지 않는다면은 예. 제가 생각에는 이 스타일로 가지 않을까. 근데 대통령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대통령은 검찰총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검찰 하듯이 정치하면 예. 안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수사하듯이 예. 앞서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피의자 불러서 조사하듯이 예.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양부남 우리 위원장님처럼 가장 먼저 달려가서 그리고 전화 그렇죠. 친절하게 받고 부를 때 가야 되고 대통령도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예. 본인이 대권을 진 대통령이니까 네. 야당에 먼저 수그리고 네. 또 이번 사건도 그래요. 예. 원래 대선 때 서로 여러 가지 고소고발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면 대부분 이긴 측에서 서로 털자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털어내요. 네네. 예전엔 그랬습니다. 예전에 그랬어요. 예. 그게 맞죠. 예. 왜 그러냐? 예. 이긴 사람은 행정 권력을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진 사람은 아무 권한이 없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사가 됐을 때 네. 아무리 공평하게 수사가 된다 할지라도 네. 진 쪽과 진 쪽을 지지한 세력이 볼 때는 되겠습니까? 공평이 않다고 보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는 서로 협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 털고 가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렇게 안 보이는 거지 이게. 야, 그러면은 이대로 5년 간다고 하면 수사는 뭐 잘 될 수 있겠지만 그야말로 5년 동안 뭐 아까 4년 말씀하셨습니까? 이 4년 플러스 5년 동안에 이제 9년간 이재명 대표는 수사를 받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러면 정국이 상당히 경색되지 않을까요? 경제도 나쁜데. 그렇죠. 예. 예. 또한 우리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성남 FC에서 4년 했어요. 네네. 그럼 앞으로 남은 사건에 대해서도 네. 공소시효가 도과되지 않는 한 네네. 수사 언제 끝난다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아하. 이렇게 된다면은 네. 서로가 피해거든요. 서로가 피해죠. 그래서 빨리 네. 우리 대통령께서 네. 총장이나 인식에서 벗어나서 네. 대통령은 인식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 아직도 검찰총장이라고 생각하실까요? 그런 인식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왜 그러냐? 예. 인선과 예. 검찰 공화라는 말을 들을 만큼 주요 보직에 예. 검찰 전현직을 예. 기용하는 면과 예. 그다음에 협치를 거의 보기 어려운 상황. 원사이드직 검사의 네. 업무 스타일. 네. 지금 이재명 대표가 대표 취임하자마자 윤석열 대통령하고 양자회담 요구하셨고요. 예.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야 영수회담을 해서 지금 산적한 그렇죠. 경제 현안, 민생 현안 예. 이거 좀 같이 대화로 풀어봅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관련해서 우리 대통령실에서는
그게 아니고 지금 당이 너무 어려우니까 당이 예, 안정이 되면 여야 지도부를 동시에 초청해서 함께 대화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에서는 저희가 취재를 해보면 대단히 회의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이 정부 내내 없을 수도 있다. 양자 회담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검사라고 한다면 이렇게 혐의 사실이 많은데 피의자하고 마주 앉아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 어려운 질문인데, 어려운 질문인데, 네. 그 제가 먼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네. 국민의힘도 복잡하죠. 당 내부 사정이. 그렇죠. 그 복잡한 그 국민의힘의 당 대표라든지 이분들 빼고 네. 대통령하고 우리 이재명 대표 만난 것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국민의힘의 내부 문제를 영수회담하는 조건으로 내세운 것은 꼭 그래야 저는 정치를 안 해서 모르겠는데 네. 만날 마음만 되면 어느 날 당장 아, 만날 수 있는 그럼요. 예, 그렇죠. 호쾌하게. 그렇죠. 호쾌하게. 자, 오늘 뭐 만나서 봅시다. 뭐 소주 네. 한잔 합시다. 이럴 수 예, 있죠. 예. 굳이 국민의힘의 내부가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다는 것은 진정으로 만날 의사가 없기 때문에 네. 우리도 사인간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장 기자님 누구 만났을 때 장님 제가 마음에 안 들면 우리 집안이 복잡하게 뭐 정리가 될 거예요. 내가 마음에 들면 당연히 오늘도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것 같고 의지의 문제다. 의지의 문제다. 예. 그게 비춰봤을 때는 성사가 쉽지 않아 보인다. 성사가 쉽지 않아 보인다. 아유, 네. 큰일 났습니다.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 뉴욕에 가 계시잖아요. 이제 곧 예. 캐나다로 이제 예. 넘어가고 하실 텐데 조문 외교와 관련해서 논란이 예. 많이 예.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우리 양 위원장님 보시기에 예. 윤 대통령이 이게 좀 조직 장악을 잘 못해서 생긴 문제인 건지 아니면 우리 외교부나 또 의전이나 뭐 이런 비서진의 잘못인 건지.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언론만 접해서 네, 예. 제 말이 단언적인 아닙니다. 네, 그런데 저도 공직에 있었던 경험에 비춰봤을 때는 네, 우리 외교부 직원들이 네, 그걸 못 맞출 정도로 아마추어는 아닐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오랫동안 해온 오랫동안 축적된 경험이 있기 해왔기 때문에. 때문에 네, 그걸 보다는 아마추어는 아니다. 분명히 했을 가능성이 높다. 네, 그런데 왜 조문을 못하고 미사만 참석했는가? 네. 이 부분은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정말로 외교부 직원이 펑크를 내가지고 네, 내가 관 앞에서 조문하고 싶었다. 음. 대통령이. 근데 이 친구들이 잘못해서 네. 내가 참석을 못했다면 이 친구들 경질해야죠.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굉장히 국가적 결례잖아요. 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을 경질하겠다는 뉴스는 내가 뉴스를 못 봤는데 나왔습니까? 네. 아니, 안 나왔습니다. 없습니다. 아무도 지금 책임지는 네, 사람이 저는 없습니다. 딱 그래요. 아무리 아마추어다 할지라도 네, 그런 실수는 범하지 않을 것이다. 음흠. 직업 외교관들이. 네. 두 번째, 실수를 범했다면 가만두면 안 된다. 경제라도 무슨 조치를 해야 되는데 네. 검사답게 검색 그렇죠. 어머니 단죄해야지. 엄하게 단죄를 해야죠. 예, 예.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반응이 없는 것이 예, 이제 국민적 의혹이 나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예. 그렇군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말씀 주신 대로 검사 윤석열 대통령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은 직접적으로 단죄를 할 텐데 또 그런 건 없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국민적 의혹이 계속 커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27년 동안이나 네. 이제 검사 공직 생활 하시다가 네. 이제 정치로 첫 발을 내딛고 이제 앞으로 정치인의 삶을 사셔야 네. 되는데요. 어떤 정치를 하고 싶으셨던 건가요? 그러니까 왜 정치를 해야겠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제가 정치를 하게 된 결심한 배경은 네, 저는 옛날에 정치에서 막연한 불신이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대선 캠프에 뛰어들면서 정치의 중요성 정말 중요하다. 그걸 느껴서 나도 기회가 된다면은 한번 역할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그래서 정치에 뛰어들었고 제가 정치인이 된다면은 앞으로 국회의원이 된다면은 네, 이 정부의 어떤 폭주 기존의 폭주를 네, 제가 쌓은 검사적 경륜과 경험 이걸 바탕으로 합리적 비판을 좀 하고 싶다. 네, 그래서 견제하고 싶다. 음, 또 하나는 네, 우리 국민들이 개혁과 관련해서 검찰 개혁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습니다. 네,
관심이 높아요. 네. 많은 또 개혁 작업을 이루어왔죠. 네. 그런데 법원에 대한 개혁에 대해서는 그리고 검찰 개혁에 대한 관심보다는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정치인의 국회의원이라면은 네. 법원에 대해서도 법원의 결정이 네. 일반 시민의 생각과 달리 네. 들쭉날쭉하지 않도록 들쭉날쭉한 게 많았지 않습니까? 최근에도 네. 네. 그러지 않도록 뭔가 사법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네. 뭐 배심 제도라든지 네. 네. 이런 걸 저는 이제 전문서에서 살려서 이제 하고 싶은 거고, 제가 큰 이제 대의는 그런 거고, 네. 그 정치는 정의하다. 그 정치는 바른 것이다. 네. 뭐 큰 거창한 것이 아니고 경우에 맞지 않는 경우에 맞게 하고 네. 상식적이지 상식적으로 한 것이고 공정적 공정히 한 것이다. 이런 정치를 이제 하고 싶은 거죠. 네. 그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시민단체들에서 사법개혁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저도 사회부 초년 기자 시절부터 예. 이렇게 보면 억울한 사법 피해자들이 제일 마지막에 오는 게 언론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자료가 이만큼 됩니다. 뭐 법원 기록, 예. 뭐 막 송목 이런 게 이만큼 돼요. 그거를 이제 가지고 오면 저희도 이제 다 읽어봐야 되는데 예. 막 어떤 날은 읽다가 졸기도 하고 막 이런 날이 많아요. 이게 진짜 그런 억울한 사법 피해자가 없도록 사법 예. 시스템을 좀 제대로 갖추는 게 필요한데 저 첫 번째 단추가 사실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 예. 아니었나 예. 싶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공수처가 생기면 상당히 큰 변화가 생길 거라고 겠는데 실제로 공수처가 굉장히 걸음마 단계죠 지금. 예, 뭐 필요하냐, 뭐 없애라, 뭐 예.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요. 그리고 이 이른바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면서 검찰의 수사권을 예. 기소권을 좀 분리하는 예. 그래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안으로 가야 된다고 했는데 어쨌든 한동훈 장관이 키를 잡으면서 검사도 수사하고 예. 경찰도 예. 수사하고 뭐 이렇게 돼버린 예. 겁니다. 이걸 좀 제대로 바꿔야 되는 게 있고요.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법원도 예. 좀 변화가 필요한 이 굉장히 일이 많은 것 같은데요. 예. 특히 이제 검수 완박이 완전히 지금 형해화돼 버린 이런 예.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좀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저는 검수완박이라는 표현 자체가 틀렸다. 제가 그게 찬성하냐 아니냐 가치 판단을 떠나서 네, 표현 자체가 잘못됐다. 검수부박이었죠. 검수부박이다. 네. 우리가 금년에 수사권 조정이 되면서 6개 범죄를 할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그래서 4개는 못하도 됐지 않습니까? 네. 완박이 6개를 다 가져야 되잖아요. 예, 예. 왜 자꾸 완박을 쓴지 모르겠어요. 부박. 네. 검수부박을 한 거예요. 네. 검수부박을 했고 2개 부패와 경제범죄는 놔뒀습니다. 네. 그 법에 있어서 부패와 경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범죄는 검찰할 수 있다고 됐어요. 네, 시행령상. 시행령 등자. 예. 등자 해석이 굉장히 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한동훈 장관 말이 틀리지 않는 말입니다. 등으로 했으니까 네. 예시다 이것이 중요할 수가 있다. 네, 네. 그러나 법이라는 것은 늘 입법 취지가 있어요. 입법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개정된 형법검찰청법 형사소송법의 취지가 뭐였습니까? 검찰의 수사권을 줄이자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입법 취지에 반하는 거지. 지난번에 이탄희 국회의원이 네. 지적한 것처럼 네. 한동훈 장관이 시행령이 네. 법 위반된다고 네. 자기가 했어요. 네. 그리고 지금은 그거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입법 취지에 반하다는 것이고 네. 다만 그러면 이게 수사 기소를 분리한 게 맞냐 틀리냐 네. 문제는 굉장히 델리케이트한 문제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뭐 제가 전적으로 말씀드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깊은 문제가 달라요. 그런데 미니멈 수사와 기소를 분리할 미니멈 필요성은 있다면은 네. 검사가 전부 다 그런 게 아니라 검사가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네. 어느 누비콘 강을 건너볼 수가 있어요. 어느 순간에 그래요. 되돌아올 수 없는 까지 수사가 진행이 될 수가 있다고. 네. 그런 경우에는 예. 본인 스스로 되돌아오기가 어렵습니다. 검사들이. 예. 그런데 수사 기소가 분리된다면은 네. 누비콘 강을 되돌릴 수 있는 거야. 예. 턴키가 가능하다. 턴키가 완전. 가능하다 예, 이것이지. 예. 검사가 수사하다 보면은 네.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하다 보면은 자기가 매몰돼서도 그렇고 네. 그냥 더 이상 어떻게 그냥 고야 무조건 네. 기소야 이건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네. 이런 상황에 직면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수사 기소가 분리된다면은 네, 네. 오히려 자기 수사만 검사들. 해놓고 예. 그런 그 조착된 국민이랄까 예. 이런 데서 검사가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긍정적 효과도 있을 것이다. 근데 우리 후배들 보면 아 우리 선배 가서 또 이렇게 역박하면서 소리를 좀 했는데 내 철학이에요. 네. 내 철학입니다. 예. 전체적인 그 검찰 수사권을 줄이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는 제가 이자서 말하는 그렇고 예. 근데 분명히 그게 긍정적 효과가 있다. 최소한의 금연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네, 그렇군요. 아, 오늘 사실 이 사법 분야라는 게 매우 딱딱하고 예. 어렵기도 하고요. 예, 예. 사실 국민들한테 설명드리기도 쉽지 않은 그런 영역인데 어쩜 이렇게 쉽게 그러니까 머리에 쏙쏙 사법 일타 강사 감사합니다. 하셔도 될 정도로 예, 예. 정말 쉽게 설명을 잘 해주셔서 예. 아마 향후에 뭐 예. 국회의원이 되시게 된다면 법사위에서 굉장히 스타 국회의원이 될 수 있겠다. 어이, 감사합니다. 이런 전망이 생깁니다. 끝으로 예. 지금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 뭐 저 윤석열 대통령 뭐 잘하고 싶으시겠죠. 근데 이제 그렇죠. 지지율은 30% 박스권에 그래서 갇혀서 잘하기를 바래요. 잘하기를 제발 그러니까요. 검찰의 명예를 걸고 검찰의 검찰 명예를 출신 걸고. 대통령으로서 그러니까요. 예. 아니 여기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잘못하시면 국민들의 인식 속에 아 검사 출신 안 그렇죠. 되겠다. 야 검사 검사는 안 출신은 되겠다. 대통령 하면 안 돼. 이렇게 생길 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한동훈도 대통령이 못 돼요. 그러네요. 예. 한동훈 장관도 예. 길을 막아버리는 선배가 길을 잘해야지. 막아버리는 우리 검찰 이런 명예를 생각이 걸고. 들었군요. 그래서 예. 지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끝으로 우리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말 그 명약이 될 수 있는 쓴 약과 같은 그런 일침을 좀 해주신다면 자 윤석열 후배 윤석열 검사 윤석열 이렇게 해라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우리 어떨까요? 대통령께서 네 대통령에게 하고 싶으신 말 우리 영상 대통령께서 메시지 예. 대통령께서 네 평소 말씀대로 하시죠 뭐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양전했어요. 예? 양전. 양존 그러셨군요. 양전했어요. 예.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네. 검찰총장이라는 인식의 틀에서 빨리 나오셔서 대통령이라는 인식의 틀로 빨리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친분과 능력을 혼동하지 마시고 인재를 두루 등용하시고 마음을 가슴을 귀를 열고 전인격적으로 야당과 전 국민의 의견을 들으시기를 제가 간절히 충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검찰 출신 대통령으로서 검찰의 명예를 드높이고 차후에 후배 중에서 또 검찰 출신 대통령 후보가 나오면 당선될 수 있도록 좀 앞길을 잘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요거는 이렇게 따로 따가지고 우리 대통령실에 네.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선배, 양구남 선배께서 이런 조언을 하셨다. 뭐 기쁘게 받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 오늘 1시간 동안 정말 재밌게 그리고 의미 있게 말씀 잘 들었습니다. 끝으로 꼭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30초 정도 드리겠습니다. 조정래 소설가 썼던 최근에 저 천년의 질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보면은 정치에 관심을 포기한 시민은 자기 인생을 포기했다는 취지의 글이 나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현재 정치권이 돌아가는 봄새를 보고 매우 실망하겠지만 실망하지 마시고 더욱 정치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잘할 때는 칭찬해 주시고 못할 때는 채찍을 들어주셔서 국민이 정치를 선도하는 나라, 정치인이 정치를 선도하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 유권자가 정말로 명실상부하게 유권자답게 정치를 선도하는 사회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아,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네.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고압적일 것이다. 특히 이제 부산 고검장을 하셨기 때문에 그 피의자로 제 이름이 네. 겉과 속이 양쪽이 부드러운 남자입니다. 아, 그래서 양부남이구나. 그래요. 그래서 양부남이.
너무 재밌으세요. 예, 진짜 저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기대 이상이었고요. 예. 오늘 아마 함께하시는 방송 함께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아 정말 따뜻한 인터뷰였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여하튼 광주에서도 좋은 소식이 들릴 것 같다는 예감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권리당원 여러분들도 많은 주목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